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랜선 국악박물관으로 떠나볼 장민지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의 소리, 우리나라 전통 성악들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었죠? 전통 성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민요, 정가, 가야금병창, 판소리가 있어요. 그중 이번 시간에는 민요, 정가, 그리고 가야금병창에 대해 알아보아요. 그렇다면 다 같이 흥겹고 아름다운 전통 성악을 배워보러 오늘도 랜선 국악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출발! 짜잔! 도착했어요. 우! 아리랑 아이고. 아라리요. 잘한다. 여러분 모두 이 노래 아시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랑.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예요. 민요는 백성민, 노래요, 자를 써서 평범한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라는 뜻이랍니다. 맞아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민요도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민요는 대표적으로 서도민요, 중부민요, 경기민요, 남도민요, 제주민요로 나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역별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각 지방의 민요를 듣기 전 여러분, 소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란 무엇일까요? 소리란 각 지방에서 서로 다른 사투리를 사용하듯이 지역별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특히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설명할 때 토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토리라는 단어 안에는 민요가 이루어져 있는 식임새, 발성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제 서도민요부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서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에는 쌀음, 금가래꾼, 풍구타령 등이 있는데요. 그중 쌀음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서 서도민요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쌀음 쌀음 느티나무 밑에 쌀음은 소리가 귓가에 들리네. 쌀음 내 맘도 살살 가놓여낸다. 서도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는 민요로 수심가 토리라고 해요. 수심가 토리는 레미솔라도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음에서 식임새로 수심가 토리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잘게 떠는 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애환적인 느낌이 살고 느린 새마치 또는 중모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섬세한 식임새와 절절한 창법으로 더욱 애절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요. 다음은 동부민요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동부민요는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의 민요로 지역이 넓은 만큼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의 특징도 다 다르다고 해요.
동부민요는 메나리토리라는 특징이 있어요. 음계는 미, 라, 도, 레, 도, 라, 솔, 미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라, 솔, 미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선율이 특징이에요. 아무렴 그러지 그라고 한오백년 어디의 민요일까요? 바로 동부민요, 강원도 지역의 민요랍니다. 강원도 지역과 함께 함경도 지역의 대표적인 곡은 정선아리랑, 그리고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 한오백년은 가락과 가사가 인생의 한을 읊으면서도 생생한 흥겨움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민요라고 합니다. 아무렴 그러지 그라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성하여. 잘한다. 이 부분에서 메나리토리의 가장 큰 특징인 라솔미 내려오는 선율을 잘 느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동부민요 중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의 민요는 한과 탄식이 느껴지는 노래가 아주 많아요. 돼지나 징징나네 정천 하늘엔 산별도 많다. 우리 가슴엔 희망도 많다. 산에 지는 해를 은이라서 달아달아 밝은 달아 개지나 징징나네. 벌쓰고 이 민요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반복적인 리듬과 가사로 중독성이 있는 이 민요는 동부민요 중 경상도 지역의 민요예요.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로는 밀양아리랑, 개지나 칭칭나네, 옹해야 등이 있는데 그중 개지나 칭칭나네라는 민요는 임진왜란 때 적을 경계하면서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민요는 단순한 노래 그 이상으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함께 담겨 있지요. 동부민요 중 경상도 지역은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비교적 경쾌한 장단을 사용한답니다. 그럼 다음은 경기민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경기민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토리는 솔, 라, 도, 레, 미의 오음이 고르게 나타나요.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요상선 타고서 배루와 뱃놀이가 잔다. 에요 에요 어야 얼싸마.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곡으로는 밀리리아, 천안삼거리, 한강수 타령 등이 있는데요. 그중 한강수 타령은 서울, 경기의 한강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강 주변의 풍경과 여유로운 뱃놀이의 정서를 표현한 노래이며 1절과 2절이 한강수라
이 가사로 시작하고 있어 한강수 타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같은 지역의 민요일지라도 모두 같은 음계와 장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앞서 들은 한강수 타령은 경기 민요지만 아리랑 릴리리아와 달리 라, 도, 레, 미, 솔로 부를 수 있어요. 다음은 전라도 지역의 남도 민요를 알아볼 거예요. 남도 민요는 육자배기 토리로 미라, 토시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자배기 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극적이고 굵은 목을 쓰며 이 꺾고 떨고 하는 구성진 식임새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도 민요가 흥겹고 멋들어지는군요. 이제 남도 민요인 강강술래를 감상하러 가볼까요? 남도 민요의 대표적인 곡으로는 거문도 뱃노래, 진도아리랑, 그리고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강술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강강술래가 바로 남도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강강술래는 풍년을 기원하는 종합예술입니다. 밝은 보름밤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며 한 사람이 강강술래의 앞부분을 선창을 하면 뒷소리는 여러 사람이 이어받아 노래를 불러요.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강강술래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강강술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군에 비해 아군의 수가 적어 마을의 여성들에게 남자 복장을 입히고 빙글빙글 돌게 하였는데 이걸 보고 적군이 아군의 끝없는 행렬로 착각하여 저 멀리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후 마을 처녀들이 손을 잡고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관행이 강강술래로 정착되었다는 설이 있답니다. 강강술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민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온다. 제주민요는 곡마다 음악적 특색이 다양해서 제주민요만의 공통된 특징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제주도는 여러 가지 민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제주 민요의 대표적인 곡으로는 멸치 후리는 소리, 오돌독이, 너영나영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그중 너영나영은 너랑 나랑이라는 제주도 방언으로 다른 민요들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만들어진 민요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답니다. 맞아요. 너영나영은 새마치 장단의 전통적인 민요가락에 명랑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창민요 계열의 노래예요. 또한 노래 가사 속에서 제주도의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민요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정가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정가는 아정한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되고 깊이 있는 노래로 양반들이 주로 향유하였습니다. 정가는 가곡과 시조 그리고 가사로 나뉘어지는데 조선시대 문학이었던 시조를 가지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가진 전통 성악곡이에요.
시조는 청살리 벽계수야와 같이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장의 가사가 곡의 제목으로도 불려요. 시조는 장구뿐 아니라 무릎 장단으로 반주하며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곡, 가사와 달리 계급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답니다. 여러분, 혹시 황진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청살리 벽계수야는 당대 최고의 예인인 황진이가 남긴 시조랍니다. 이 시조는 겉으로는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에 닿으면 다시 못 오니 쉬어가라는 뜻을 가졌지만 속에선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하려는 자신을 뜻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가에서 시조뿐만 아니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성악곡인 가곡도 있다고 했지요. 가곡은 선비들이 풍류방에 모여 즐기던 음악입니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전문적 악기 반주까지 갖춰야 해서 그런지 평범한 민중들이 자주 즐기기에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선비들이 주로 향유했어요. 가곡은 남창 또는 여창으로 번갈아가며 이어 부르는데 마지막엔 남녀가 함께 부르는 태평가로 노래를 마무리해요. 와, 가곡은 정말 선비들의 풍류음악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럼 다음은 가야금 병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병창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병창은 나란히 병, 노래할 창자를 써서 악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병창 중 가야금 병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가야금 병창은 아까 말했다시피 가야금을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를 뜻해요. 병창이라고 하여 연주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닌 노래가 주가 되고 연주가 부가 된답니다. 병창은 남도 지역에서 가야금 산조가 발생할 무렵부터 나타난 것으로 단가나 남도 민요를 주로 부른답니다. 이렇게 민요, 정가, 가야금 병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않도록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준비물, 스케치북, 펜, 그리고 색연필. 앞에 우리나라 모양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의 민요지도예요.
모두 지도를 따라 그리고 지역별로 알록달록 색칠해 볼까요? 그 다음은 어떤 지역의 민요인지 또 어떤 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보아요. 와, 여러분 모두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OX 퀴즈를 준비했어요. 다 같이 풀어봐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OX 퀴즈! 민요는 양반들이 부르던 노래이고 정가는 평범한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맞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요. 민요는 평범한 민중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고 정가는 선비들의 노래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두 번째 퀴즈! 토리란 각 지방에서 서로 다른 사투리를 사용하듯 민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 토리는 민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맞아요. 민요가 이루어져 있는 구성음, 식임새, 발성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모두들 잘했어요. 모두 잘 풀어주었어요. 문제를 모두 잘 푼 여러분들을 위해 박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성악, 민요, 정가, 가야금, 병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판소리는 어떤 음악일까요? 판소리는 한마디로 노래로 듣는 전래 동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우지 못한 판소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모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